안녕하세요. 강의를 맡게 된 YN 컨설팅 소정섭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저희가 2017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유통사 취업 전략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는 영업 마케팅 직무 소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영업은 무엇일까요? 영업 지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영업 쪽으로? 영업 쪽으로는 아무도 지원 안 하세요? 영업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총 한 380만 개 정도의 사업자 수가 존재하고 있대요. 그러면 적어도 380만 개의 영업 일자리가 있는 거겠죠. 사실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업 부분은. 영업의 유관부서를 천천히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관부서를 알아보면 길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업이란 마케팅 연구개발이 기획개발에서 만든 상품을 생산 제조부서에서 만들어서 경영기획에서 부여된 목표 이상으로, 꼭 이상으로 팔아야 됩니다. 꼭 이상으로 영업지원부서와 협업해서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말하는 거. 복잡하죠. 근데 영업은 굉장히 복잡한 만큼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 부서예요. 그리고 영업의 매력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가장 힘이 센 부서일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그리고 불경기가 오더라도 가장 나중에 정리가 되는 부서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오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매력이 있고요. 또 영업에도 또 한 4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봤어요. 더 많은 분야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한 4개 정도의 파트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직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업 직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거래처를 발굴해서 제품을 팔아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팔고 나서 영업에 따라 다르지만 수금까지 하는 영업 직무가 대부분이에요. B2B 영업에서는 수금까지 확인하는 업무가 많았고 예전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해서 많이 거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음 거래는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영업사원은 판매서부터 소비자 클레임, 그 다음에 대금 수금까지 해야 하는 업무다. 담당 업무를 보면 먼저 직접 영업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직접 영업은 사실 가장 다이렉트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다단계 영업은 아니에요. 다이렉트 직접 판매하면 이제 보통 다이렉트 다단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계약 판매 고객 관리를 직접 가서 담당자 만나서 진행하는 업무를 직접 영업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이제 영업 직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직접 영업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보통 저희가 직접 영업을 하는데 소비자를 뭐 다대다로 만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B2B 영업으로 대졸 신입사원들은 하시게 되고요. 산업별 제품 서비스 특징에 따라서 뭐 약간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 보험 영업이랑 식품 영업이랑 다르죠. 영업 방식이 틀리고 식품 영업 안에서도 리테일 영업이냐 아니면 특수 판매 영업이냐 다 다르고 그다음에 마트 영업이 다르고 하는 것처럼 또 다르고 또 같은 또 뭐 제약 영업 안에서도 병원 영업이냐 약품 영업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같은 직접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산업군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병원 의사를 공략해야 되는지 약사를 공략해야 되는지 포인트가 다르듯이 또 뭐 같은 참치캔을 팔더라도 뭐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영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영업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거를 특수 제작해서 자기만의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받기를 원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부서가 달라요. 같은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잘 따지시고 자기가 지원하는 영업 부서가 어디인지까지도 요즘엔 요구를 해요. 자소서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채널별로 영업 방식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백화점 채널에 납품하냐, 마트 채널에 납품하느냐, 아니면 저기 그냥 일반 슈퍼마켓에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영업 제도 자체가 틀려요. 이제 그거를 이제 PRM 관리라고 하는데, 그 PRM 관리라는 거는 각각의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는 영업 전략을 제시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 부서에서 그 영업 전략을 받아다가 영업 사원들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수행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영업 사원들은. 나한테 맞는 같은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행 방식이 맞는 거를 찾아서 가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자기는 마트 가가지고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영업하면서 릴레이션십 크게 만들어가, 바운더를 크게 만들어가 영업하는 게 좋은데, 통이 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큰 게 한꺼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억짜리 따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따른 영업 제도가 다 틀려요. 여기 베네핏이라 그러죠. 나쁜 말로 하면 백마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할인 제도도 틀리고, 그런 것들을 잘 선배들한테 들을 수 있으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접 영업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해요. 매출 실적이 바로바로 짧게는 3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눈에 뜨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보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내가 세운 영업 전략이 먹혀서 진짜로 소익으로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데, 또 대신에 또 수많은 또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 숫자가 일일이 다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관리를 받기도 쉽다는 얘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대신에 성실하고 분석력이 있고 임기응변이 좋으신 분들은 영업 직무에 도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영업 직무에 도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분야로 또 많이 갈 수 있어요. 마케팅도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승진도 빠르고, 훨씬 빠르고, 또 연봉도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보통 한 영업 직군에 있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보통 수당 부분에서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영업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똑똑한 친구들이 있으면 영업으로 먼저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특히 어려우니까. 두 번째 직무는 영업에서 이제 영업 기획 업무예요. 영업 기획 업무는 이제 목표 및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목표 관리, 프로세스를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영업 채널 확장을 통해서 매출을 뭐 20%, 30% 올리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업 채널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근거를 마련을 하고, 이 채널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단일 점포를 여러 개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그 단일 점포에서 그 섹션을 크게 늘릴 것인가, 아니면 진열 면적을 늘릴 것인가 등등등 다양한 채널 확대 전략 중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 계획이 맞게 진행이 잘 되어 가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마일드스톤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틀렸다면 또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하고, 다시 그 계획들을 영업단에 내려보내고, 영업단에서는 그 수정된 계획으로 다시 시행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영업 기획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될 텐데요. 자기가 만약에 데이터 쪽에 수치적으로 굉장히 밝고 논리적인 업무 체계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원해 보시면 좋을 업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영업 기획도 그렇고, 이제 영업 지원까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영업 업무 중에 또 중요한 업무 중에 영업 지원인데, 영업 기획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요. 영업 지원 업무는 영업 기획이 본부 단위나 본사 단위의, 회사 전체 단위의, 아니면 또 회사 전체 유닛 단위의 그 계획을 짠다면, 영업 지원 부서는 팀이나 본부 단위의 영업 기획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업 자료 작성,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는 마케팅이나 영업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영업 기획은 목표 수치가 내려올 거고, 마케팅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판매 포인트라든지 셀링 포인트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쭈루루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일일이 영업사원들이 다 보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다 그걸 다 보겠어요. 계속 나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정리를 다 해줘요. 영업 지원 분야에서. 그래서 각 한 명 한 명 한 명별로 목표를 나눠주고 어떠한 제품을 얼만큼 팔아야 되는지도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영업 사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어요. 이 제품을 이 제품은 우리 상권에 정말 잘 팔린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팔아보겠다. 그러면 그분하고 붙어서 프로모션 계획을 같이 짜주고 홍보물도 만들어주고 예산도 배분해주고 그다음에 뭐 전표 처리도 해주고 수금도 해와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너한테 미수금 얼마 남아 있어? 얼마 더 받아와야 돼? 재고 너한테 쌓인 재고 얼마야? 받아와야 돼. 그리고 뭐 완제품 같은 경우에 통조림 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깔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슈퍼에 물건을 쫙 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 팔렸는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안 팔린 건 정산 안 해주거든요. 슈퍼에서. 그러면 미수로 깔린 금액이 얼마고 실제 재고는 얼마고 요거를 다시 들여야 되는 건 얼마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 영업지원부서에서 다 해요. 보통 미수로 이번 추석 때 선물 세트가 쫙 나갔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다 회수를 해요. 안 팔린 것들. 그리고 다시 재포장을 해서 또 다른 선물 세트로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전략들은 보통 영업기획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영업기획에서는 설 선물 세트, 추석 선물 세트에 대한 총량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밀어 넣었다면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오차가 생기는 부분들, 남은 부분들은 영업 지원 단계에서 그 부분들을 회수해서 다시 재포장해서 그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고객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고객 데이터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영업 기획 단계에서 이 수많은 거래처들의 고객 데이터를 다 관리할 수가 없고 얼마나 정말 이게 월 단위로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팀이나 영업본부 안에서 세세하게 자기네들 거래처 월평균, 일평균 매출을 다 계산해서 얘네가 얼마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들어가서 협상력을 높이게 해주죠. 그런 데이터들을 들고 들어가서 영업 사원들이 오늘 이 제품이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일평균 평균 5개가 팔립니다. 주문량을 늘려주세요. 라든지 이런 협상력을 높이는 자료들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업기획, 영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접 영업을 어느 정도 한 2년, 3년 정도 경험하신 분들이 본사에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영업기획이나 영업지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부서, 완전히 다른 부서, 마케팅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기획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영업이라고 하면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영업이 없으면 회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중에 하나예요. 또 영업 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업 관리 분야는 직접 영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님을 만났죠. 가서 B2B 형태로 담당자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따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하고. 하지만 영업 관리는 다른 말로 이제 루트 영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직영점 관리나 가맹점 관리하는 프랜차이즈나 외식업 쪽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요즘엔 유통업체들도 직영점을 많이 하죠. 뭐 작은 뭐 초록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작은 그 유통 체인들 그런 체인들 관리하는 업체인데 이건 조금 영업적인 측면이 강하다기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런 직영점들이나 가맹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요. 판매사원, 뭐 제조사원, 뭐 크게는 점주들까지 역량을 본사의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영업 포인트가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상담하고 그다음에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프로모션들도 더 하게 만들고 또 진열도 개선시키고 청소도 더 시키고 하는 업무들을 하시는 것들이 영업 관리의 역할이에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직접적인 매출 상승을 회사에선 기대를 하고 있죠. 영업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제가 보기에는 이 5가지가 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죠. 협상력, 분석력, 기획력 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되지가 않아요. 설득을 못 시키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 거래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협상력, 이 두 가지.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절대 그분들도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공감해드리고 그다음에 협상을 공감 능력을 토대로 협상을 잘 진행하시는 게 영업사원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한 줄 정도. 계획? 마케팅의 유관 부서를 보면 전부예요. 저는 마케팅 실무자로서 한 5년을 근무했는데 연관이 안 된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얇고 넓은 지식을 영업만큼이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은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바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게 마케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와 관련된 모든 거를 다 한다. 마케팅은 그냥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고 제가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해.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배울 때 배우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시장이 빨리 변해서 소비자들의 구색이 너무 빨리 변해서 단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업무를 하실 분들은 지속적인 시장 조사, 매출 분석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상품이 나오려면. 하고 그 다음에 생산에서도 우리가 연구한 상품들이 정말로 생산에서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출하 과정에서 파손되진 않는지 점포에서는 제대로 진열하는지 포장은 제대로 나왔는지 인쇄는 제대로 찍혔는지 하나 다 신경 써야 되고 그걸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지 점포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해주셔야 되고 마케팅에는 총 여기서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상품 기획서부터 로컬 마케팅까지. 마케팅 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는 상품 기획이에요. 근데 상품 기획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포피로 나누는데 사실 포피 중에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수백만 가지 프로덕트 하나를 맞춰가지고 프로덕트를 가르쳐? 포피 중에? 안 돼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레이스도 어디다 유통시킬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피 중에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거는 프로모션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이 마케팅 직무를 선택하실 때 포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포피 관점에서 회사를 분석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는 프로모션밖에 몰라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온리 프로모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P에 관해서도 잘 배우시길 바라고 상품 기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반보 앞서 나가는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서 협업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점포에서 팔릴 때까지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기획한 내용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브랜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셔야 될 업무고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는 거. BI와 CI.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로고서부터 브랜드 로고서부터 우리 회사의 그 브랜드의 철학 같은 것들을 녹여서 소비자한테 하는 거고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에 제가 많이 인상 깊게 본 이런 광고 중에 하나가 포스코 광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철이 없는 안 보이게 자전거를 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포스코에서 만든 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친근하게 느껴주세요. 이런 관점의 광고들, 그다음에 밀다운에서 하는 광고들,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숨어있는 가치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 그리고 그 전달된 가치로서
또 다른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먼 거리를 보는 게 이제 브랜드 매니저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쪽은 브랜드 매니저가 그러니까 브랜드 기획 단계에서 나온 그런 기획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홍보팀이죠. 홍보기획. 우리가 잘 아는 프로모션 쪽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들. ATL, BTL이라고 그러죠. Above the line, 그다음에 Below the line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ATL, BTL 그 언어 자체가 좀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IMC라고 통합 마케팅을 하고 웹이라든지 그다음에 SNS 이런 쪽까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좀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좀 더 간단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PRM 개념 역시도 같이 도입이 많이 되어 있고요. 이제 로컬 마케팅 말씀을 드릴게요. 로컬 마케팅은 LSM이라고 많이 부르죠. 로컬 스토어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한 점포를 찍고 부진점을 찍고 그 부진점에 대한 매출 활성화 전략을 시행하는 부서예요. 점포 단위, 지역 단위의 마케팅을 많이 하고요. 뭐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에서 막 매대 펴놓고 행사하고 막 하죠. 그런 게 다 LSM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버거킹에서 점포 단위만의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 걸 보실 거예요. 점포 단위 쿠폰 뿌리고 이런 것들은 그 LSM 직원들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점장하고 같이 협업해가면서 막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가용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지역별로 매출 활성화에 집중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쪽은 BI, CI,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다 필요 없고 PM의 역량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권을 가졌어. 왜냐면은 매출 관련된 노력만 미친 듯이 하면 돼. 그래서 매출만 올리면 그 사람의 성과인 거야. 그만큼 심각한 점포에만 가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어요. 정말 대신에 내가 들인 비용 대비 수익성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네. 아무튼 역시 기대 역할은 마케팅 역시 직접적인 매출 상승을 하는 부서고요. 이게 안 되면 영업 마케팅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영업에서도 마케팅을 많이 가고요. 마케팅에서도 영업을 또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마케팅만 너무 고집하실 필요 없고 또 영업만 고집하실 필요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한 회사에 있으면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마케팅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총 5가지인데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뽑자면 역시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창의력인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한 창의력을 어떻게 윗사람한테 설득시켜서 그걸 제품화하고 행사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를 하나 공유하자면 취업의 준비의 시작은 원하는 직무와 회사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 직무와 회사를 동시에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직무가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모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자소서에서 어필하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필하고 회사와 직무를 정하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직무 롤에 맞는 경험과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취업에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 마케팅과 또 직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청산유수 공식 방명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춘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제가 하고 싶은 직무가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 회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거든요. 선배들도 그렇고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서부터라도 차근차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이 다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하나씩 자기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통에서 영업, 그리고 또 마케팅 직무까지 2017년 분야별 취업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